바쁜 출근 시간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려서 힘들단 분들이 계신데요. 그 이유는 얼굴은 물론이고 온몸이 부어서 이 붓기를 빼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붓기가 심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한의학에선 체질적인 흠으로 인해서 각 개인의 붓는 원인을 찾고 또 이에 대한 맞춤 치료로 여러분의 붓기 탈출을 성공시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관심 갖고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종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이번에는 조성태 박사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 조금만 피곤해도 네. 아이고 몸이 천근만근이다, 네. 퉁퉁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부종이라고 하면 호박즙을 드시거나 네. 이뇨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한의학에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종도 다 같은 부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종 또는 부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신장이나 심장이 약해서 붓기도 하고,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원인이 바로 기가 울체돼서 기가 막혀서 생기는 부종 또는 부기입니다. 오늘은 48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켜서 붓는다고요? 네. 심리적인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넓적하면서 각이진 기과형들은 기가 순환이 안 돼서 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기과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스트레스에 의해서 붓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분도 기과형 체질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체질이죠. 그래서 기가 막혀서 붓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이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상태셨나요? 네, 이분이 처음 들어오실 때 표정이 아주 어둡고 몸이 무거워 보이셨습니다. 48세면 한창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책임감이 막중할 때 아닙니까? 이분이 호소하신 증상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측 발 뒤꿈치가 시리고 퉁퉁 부어서 걸음 걷기 불편하다. 우측 어깨와 등줄기가 누가 올라타 있는 것처럼 뻐근하고 아프다. 이 어깨 등줄기는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슴이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휴 하고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소화가 안 되는데 헛배가 빵빵하게 불러서 옷 입기가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신이 푸석푸석하게 붓고 몸이 천근만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셨습니다. 네, 증상만 들어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특히 한숨을 자주 쉬는 게 눈에 띄는데 네. 한의학에선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기과형 체질이었습니다. 기과란 무엇이냐? 얼굴 형상을 보면 얼굴이 각이지고 반듯하게 생긴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성격이 아주 대쪽 같고 신의를 중요시 여기고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책임감이 오히려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과형 체질들은 이런 책임감이 병을 만듭니다. 늘 긴장 속에 살기 때문에 기순환이 잘 안 되고 울체되어서 기가 울체되는 거죠. 막히기 쉬운데요. 기가 막히면 우리 몸의 수분 순환도 정지가 됩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물류 트럭이 못 지나가고 길에 쌓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체내 습기가 많아서 붓는 게 아니라 기가 안 돌아서 수분이 고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군요. 네.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을 쉬셨던 거네요. 네. 이 막힌 기운을 억지로라도 뚫어보려고 몸이 스스로 숨구멍을 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분에게서 나타나는 한숨은 나 지금 기가 막혀 죽겠으니 제발 좀 뚫어달라는 몸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기과 체질은 기가 울체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등이니 어깨니 이런 데가 그렇게 몹시 아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과 체질의 부종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셨나요? 붓기를 빼는 약을 쓰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을 빼는 약을 쓰면 기과 체질은 오히려 기운이 더 빠져서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분께는 목향유기음이라는 약을 썼는데 이 약의 이름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목향이라는 약재는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데 탁월하고 육이라는 말 그대로 기운을 흐르게 한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부기를 빼는 게 아니라 기의 통로를 열어준 것이죠. 통로가 열리니까 고여있던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결과가 어땠는지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결과는 환자도 자신도 놀랐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한제를 채 다 드시기 전에 환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슴이 안 답답해서 한숨이 안 나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돌기 시작하니 제일 먼저 마음과 가슴이 편해진 겁니다. 그러더니 신기하게도 아침에 붓던 것이 싹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살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몸 안에 고여 있던 가짜살, 즉 부종이 빠진 건데 환자분은 몸무게가 줄어드니 정말 좋아하셨죠. 우측 어깨와 발뒤꿈치 통증도 순환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처럼 책임감 강하고 잘 붓는 분들께 박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이 각이진 기과분들은 내가 다 해야 된다 하는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으셔야 하겠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시고 가끔은 크게 웃으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만으로도 기가 살고 붓기가 빠집니다. 순환이 곧 최고의 치료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박사님의 조언이 왠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순환이 곧 최고의 치료라는 점, 그리고 그 몸의 순환을 돕는 게 한의학이라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